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매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펼쳐보였습니다. 설날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모습이 좀 너무 좀 지저분하지요? 뭐 노숙자 같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저도 면도 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 5만 원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2월 4일 날 태극기 집회 갈 때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JTBC 손석희가 근무하는 곳에 들러가지고 5만 원 받아올 생각이에요. 설날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조회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 별로 인기도 없고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별로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봤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45% 정도가 봤고, 그리고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이래가지고 한 5% 정도. 그래서 50% 가까이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이야, 저 이만하면 국제적인 스타 맞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어제인가 오늘인가 미국에서 우리 교포분들께서 516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JTBC에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많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설날에 김천에 들러서 대구에서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조금 나았는데 다시 이제 제가 요양하는 곳에 오니까 보일러가 고장 났는지 춥고, 그리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내일이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옷을 두두맣게 입고 있었는데 촬영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두 겹은 이제 벗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 70 대신 70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태극기 집회에 2달 이상 계속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하는 평일에도 태극기를 집회를 하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세종시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일거리로 다른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민노총인가 어디서 이제 그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그 부인하고 거의 뭐 떨어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어르신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설득을 시켜보고 했지만 아들은 이제 요지부동인 거죠. 그래서 먹고 살고
가족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을 국가에 대해서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전인가 그 서울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국가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사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설날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제가 16회 방송에서 가족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족 간에는 6층 아파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투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벌써 두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죠. 좀 힘들더라도 싸웠어. 끝까지 싸웠어.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치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참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그분 애칭이 애국감자지요. 애국감자 김진태 의원이 설날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렇게 떡국을 먹으면서 참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조리 반납하고 캐나다 그리고 독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교포들과 만나 아메리카 대륙 유럽 쪽에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알리려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내일 드디어 김진태 의원이 돌아오십니다. 네, 내일쯤 되면 그동안 있었던 소상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겠죠. 간간히 캐나다와 독일에서 보내온 소식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이국 멀리 모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교포들, 김진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함께 들고 조국과 모국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김진태 의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리자와 더불어지 4대 조공을 바치고 싶어하는 저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자신들이 막아볼 거라고. 시진핑 앞에서 딸랑딸랑거려서 뭐가 얻어먹을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진태 의원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랑 더불어 산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과 더불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 시진핑, 중국, 북한
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될까요? 누구랑 더불어 산다는 이야기인지. 뭐 하는 말이나 행동, 그런 걸 보면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민주당도 정신을 차릴까? 그냥 못 차릴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좀 행보가 의아스러웠어요. 물론 이제 8년간 해외에서 계시다 보니 국내 사정을 잘 모르셨던 측면이 있더라도 저분이 왜 저러실까?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에 참배를 하고 5.18 묘지에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싶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분통을 사는 그런 일들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참모들 중에 대선 출마하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겠죠, 그동안. 혹은 또 새누리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도 뭐 대선 출마하라고 많이 부추겼겠죠. 지지율 과반수 이상 나옵니다. 나오면 무조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추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늦게라도 그분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대선 포기 선언을 했던 것이죠. 기자회견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의 심경이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순수성을 간직하고 싶다. 명예를 지키고 싶다. 그런 뜻인가요? 순수, 순진, 진실. 불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바보로 취급되는 곳이 현재입니다. 순수, 순진, 진실. 엿바꿔 먹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스럽게 촛불 집회를 민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지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분 순수한 마음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대선 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세계에 알린 측면은 더더욱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잘 봤을 것입니다. 온통 정치 몰입에 정치꾼들, 20대 국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95% 이상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는 국회를
개사육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 개사육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봤을 것입니다. 바른정당이라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나간 정당에서 목을 메고 영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온갖 업무와 술수가 동원된 개사육장 같은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개사육장입니다 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것이죠. 두 번째는 언론의 거짓, 왜곡, 선동, 조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라고 기사가 나 있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오물입니다.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린 것이죠. 세 번째로, 촛불 민심이 가짜란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만약 태극기 집회가 없었다면 대선 포기를 하지 않고 촛불이 민심이냐 그냥 춤을 췄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촛불이 민심이 아니고 태극기가 민심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린 것이죠. 네 번째로, 그분의 대선 포기는 바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상태란 것을 알린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민심을 보면서, 그리고 먼저 탄핵을 해놓고 탄핵 사유를 찾고 있는 이 모습, 최순실 뻥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 언론, 노조, 그리고 특검이 합세해서 촛불 민심을 가장해서 헌정을 농단한 사태라는 것을 아마 그분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에둘러 그분이 대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세계에 황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한 것을 존중하며 국가 원로로서 태극기 집회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8년간 해외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SNS를 통해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순수성을 간직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태극기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동물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나온 거예요.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없다, 대한민국 망한다 라는 이런 위기감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하는 것도요, 전혀 맞지 않아요. 탄핵 소추안을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헌정농단 사태가 발생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켜놓고 벚꽃 대선이라면서 그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이 파놓은 프레임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왜 그 프레임이 들어갑니까? 지금 보수 우익적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차기 정권을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천길 낭떠러지는 그런 위기감에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살 길은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자고 오면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을 논하고 정신 차리세요. 촛불 민심이 가짜고 태극기 민심이 진짜라는 거. 태극기 민심이 촛불을 압도할 때는 차기 대권은 태극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전열을 흩트립니까? 당신들 정체가 뭐예요? 일사불란하게 태극기를 들고 가도 힘든데 왜 가는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대권 노름을 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좀 흥분했네요.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대선 후보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 싹 지우세요. 앞으로 그런 생각은요, 머리에서 치우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헌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불법, 무질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헌재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대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요,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무릎 꿇고 재산 다 털어주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비겁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원천무효고 법 절차 다 틀렸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더 태극기를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죠. 대선 없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뭘 또 하나 들고 나왔겠어요? 바로 분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탄핵 인용 사유가 없어요. 근데 벚꽃 대선? 그거 왜 생각합니까? 벚꽃 대선 없습니다. 한 길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되는 날 탄핵에 동참했던 자들을 모조리 청소해야 되는 게 바로 태극기가 할 일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극기 집회를 빙자해서 딴짓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오늘 얼굴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